어제도 순천시 승주읍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이틀째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7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자치단체 공익기부제도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모금 정비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강제성을 띈 납부 원칙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기부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수산단의 녹지 해제를 통한 공장 용지 확보 공사가 더딥니다. 공사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흙과 돌을 처리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실태 취재했습니다. 학교마다 독감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2~3배 증가 추세인데 이에 따른 학생들의 결석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짝 마른 봄철 야산에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순천 승주읍에서는 이틀째 불길이 이어졌는데요. 오전쯤 진화되는 듯 보였지만 오후 들어 강한 바람과 함께 다시 살아나 완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순천시 승주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도로 부근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한때 산 정상까지 번졌습니다. 이렇게 각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연기가 저기서 산 너머에서 폴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수롭지 않은갑다 한뒤 분명히 산불 났다. 불 났다 저기에. 바람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송전탑이 있어 헬기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잠시 중단된 진화 작업은 날이 밝으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순천시와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산림청 헬기 10대, 진화차 10대, 소방차 10대를 투입하고 인력 600명을 동원했습니다. 강풍이 불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새벽부터는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오전쯤엔 잔불까지 거의 잡힌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바람이 불어 숨어있던 불씨가 살아나면서 산불 발생 만 하루가 넘은 지금도 잔불 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이 방화선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산불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임야 7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송전탑 주위로 산불이 이제 번지면서 헬기가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려웠고 사후 이제 해책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 예방 활동을 한층 더 강화를 해서 산불이 발생이 안 되도록 미연에. 순천시는 화재 원인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공익기부제도 시행과 관련한 여수시의 허술한 행정관행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행정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춰 기부하는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성과 명분을 살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9월 3년차 낭만포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부금 모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의무납부 원칙이었던 것을 자발적 기부로 변경해 시행한 겁니다. 민선 7기 들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야 했던 이전 업주들의 불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공익기부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지정 기탁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자발적이냐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을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매출액 3% 기부는 부당하다며 영업 개시 이후 시에 대한 기부금 납부를 거부했던 여수 해상 케이블카. 기부 약정이 사실상 준공 허가를 조건으로 한 강제적인 조치였고 기부하는 보람도 명분도 찾기 어려웠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기부라고 하면은 자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준공을 빌미로 해서 강제성이 있었고 또한 그거를 기부를 하는데 기부자의 어떤 공로나 이런 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핵심 원칙은 반대급부 없는 자율성. 최근 시의회에서도 기부 대상 업체들의 자발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자발적인 대책에 협약서하고 약정서가 나올까요? 이런 경우는 기부하면 기부 증서만 주면 된 것이죠. 이것이 어찌 자발적이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모금 시스템도 철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별 요구를 받아
징수 전담 부서가 걷어들인 뒤 다시 담당 부서가 받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모금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도 집계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공익기부 관련해서 우리 해당 부서 실과가 9개 부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다. 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관리를 하라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 보다 성숙한 기부 문화의 정착을 위한, 나아가 기업들의 사회이익을 자발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당국의 세심한 체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 한상 운영위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10월 여수대회 개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여수시 대표단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4차 한상 운영위에서 행사장 준비 상황과 여수의 역사문화 관광 여건 등을 보고하고 참가 상공인들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회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60개국 1000여 명의 재외동포 상공인들과 국내 기업인 5천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경제인 행사로 제18차 대회가 오는 10월 22일부터 사흘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고흥군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군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때 군민들의 수요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활성화 제도, 즉 국민신청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달 한 달 동안 접수된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6월쯤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여수산단 녹지 해제 이후 시작된 공장용지 조성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토사나 토석을 처리할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산단 한 입주업체의 공장용지 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려면 한창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지만 가동을 멈춘 채 쉬고 있는 중장비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과거 녹지였던 산이나 언덕을 깎아내는 과정에서 대량의 흙이나 돌, 이른바 사토가 발생하는데 이를 처리할 부지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년 정도가 공백이 있었어요. 그만큼 계속 반출처 찾고. 이 업체를 포함해 녹지 해제 부지에 공장용지를 조성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4곳.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 지 길게는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사토 처리장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공정률이 50%를 넘긴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저희 포함해서 4개가 동시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계획 대비 좀 많이 부진해가지고. 여수 신도심의 한 해안가. 정박해 있는 바지선 위로 트럭들이 쉴 새 없이 거대한 돌을 퍼나릅니다. 이렇게 실린 돌은 어디로 옮겨질까? 새만금으로 한다고, 새만금. 여기 돌이 나오기가 많아가지고 소모를 못 시켜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돌은 많은데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업체들은 새만금 공사 현장, 심지어 제주도까지 돌을 옮겨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보내는 운반 경로보다 한 많게는 5배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니까. 그나마 대기업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한 중소기업은 사토장을 구하지 못해 사실상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산지 복구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쪽이 거의 없죠. 업체들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공장용지 조성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사토 처리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과 신규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신민호 전남도의원이 순천 스카이큐브를 둘러싼 논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200만 도민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스코가 30년을 운행하기로 한 스카이큐브 사업을 중단하면서 1,36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순천시에 청구한 것은 국민 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안 상사 중재 신청을 조속히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순천시도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정책 대안을 마련해 포스코와 진솔한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덕희 여수시 의원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 낸 자료를 통해 2006년 사건 당시 시설 사무국장으로서 참고인들에게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을 뿐 참고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건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목격자가 없는 경우엔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검찰의 판단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시민단체는 민 의원이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하기 위해 참고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며 민 의원의 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전남 지역 각급 학교에 독감 환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감에 걸린 학생들이 2주일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교실에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입니다. 이 반에서만 학생 3명이 독감에 걸려 결석을 했습니다. 전남 지역 각 학교마다 독감으로 인한 결석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독감에 걸린 전남 지역 학생은 82명이었는데 마지막 주에는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번 독감은 중고등학생들보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감염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독감에 걸렸을 경우 다른 아이들에게 감염을 막기 위해서 3 내지 5일 정도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독감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입원 병실이 없을 정도입니다. 청소년들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차 감염이 잘 일어나고 있고 또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감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영유아나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데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감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원인입니다. 보건당국은 충분한 휴식과 함께 물을 자주 마시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즉 샛들마을 사업의 대상지로 순천 지역 2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도시농어촌 샛들마을 사업에 순천 덕연동 신화마을과 조안면 행정마을 2곳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덕연동 신화마을에는 37억 원, 조암 행정마을에도 19억 원이 투입돼 소방도로 개설 등 마을 안전 확보 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마을 회관 정비 등 생활위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 부지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모 제조업체의 입주가 늦어져 광양시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5년 광양항 물동량과 고용 창출 등을 기대하며 부지를 임대했지만 계약을 맺은 한 업체가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미뤄왔다며 최근 착공을 허가하고 보완 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불거진 임대료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인근 업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내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건 71주기를 맞아 양 지역의 도민들이 역사 현장을 상호 방문합니다. 전남도는 오늘 여순 사건 유족회와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고늘동 마을 등 역사 현장을 탐방하고 내일 제71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여순 사건이 발생한 오는 10월에는 제주 도민들이 전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올바른 역사 이해와 교류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